연애하기엔 참 좋은데 결혼하기엔 조금 그렇네? 다 뭐 때문이겠어. 찐 퐁퐁남들은 이것도 약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거지론에 대해서 퐁퐁남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이 아니고 그냥 한 개인의 입장에서 퐁퐁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얼굴 까고서 진짜 말하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제 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일단 나무위키 설거지론을 치면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남성이 젊은 시절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던 여성과 결혼하는 행위를 타인이 식사를 마치고 남은 더러운 식기를 자발적으로 설거지하는 것에 비유하여 비합리적인 선택임을 주장하는 인터넷상의 담론이다. 일단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타인이 식사를 마치고 남은 더러운 식기를 자발적으로 설거지하는 것에 비유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요? 이걸 보고서는 조금 마음이 조금 아팠어. 이걸 딱 보면서 떠오른 말이 뭐냐면 놀던 여자가 시집 잘 간다, 결혼 잘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렸어요. 정말 순진한 남성분이 고수한테 걸린 거죠.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무위키에 보면은 밑에 플로우 차트가 보여요. 이 사고 회로가. 근데 결국에는 이거잖아. 연애 경험이 없이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경제권이 없어. 혹은 경제권이 있더라도 와이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본인이. 이제 그러면 퐁퐁단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퐁퐁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 거야. 이걸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진짜 가만 보면 대한민국엔 적어도 이렇게 막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부부들보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좀 희생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다툼이 좀 많은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게 맞긴 한 것 같아. 퐁퐁남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조금 선회해서 나이가 차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건 간에 100% 마음에 들진 않아, 서로가. 근데 결혼을 해서 삐그덕대면서 사는 경우, 그러니까 타협해서 어찌저찌 살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 더 좋아하는 쪽이, 그러니까 더 아쉬운 쪽이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이런 신체적인 거든 뭐든 좀 희생을 하는 그런 거를 퐁퐁남, 퐁퐁녀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퐁퐁남만 있지 않아.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퐁퐁녀도 되게 많아요. 이 담론에서 나무위키에 쓰여진 이렇게 뭐 놀던 여자,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 여성분이 쑥맥인 남자를 이렇게 확 했다, 이렇게 사랑 없이 결혼했다, 이거는 예외로 할게요. 솔직히 저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담론으로 막 여러 사람들의 이런 공감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일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해요. 일단 제 주변에는 일단 그런 분들이 일단 없고, 뭐 화류계에 종사하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유흥을 많이 즐기셨던 분들, 근데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논외로 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한 개인의 인격을 약간 말살하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인격 살인 아니야? 정말 사랑하는 척 했으니까 결혼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욕먹어도 쌉니다. 근데 이거에서도 할 말이 있어. 남자도 잘못이 있지. 왜 그걸 보는 눈을 못 길러? 사람의 본질을 봤어야 되는데 뭐 너무 외모가 특출났건 매력이 엄청났건 간에 일단 본인이 못 걸은 거잖아. 그건 본인 잘못도 있어. 그 대가가 너무 크지. 결혼이라는 1년지 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막 내가 너무 지금까지 연애를 못 해봤어. 자기를 좋다는 여자가 없었어. 이성이 없었어. 근데 결혼 정년기야. 결혼에 대해서 조금 갈급함이 있어. 근데 평소에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스타일의 여성분이 날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 거 아니야. 그냥 결혼한 거잖아. 자기 인생을 동반할 사람을 찾는데 어떻게 그렇게 흐린 눈을 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가는 본인이 치르는 거니까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 일방이 ATM처럼 생활하는, 경제권을 전혀 가지지 못한,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이는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결혼하기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 인생을 함께 해도 될 것 같아. 뭐 사람 성격도 무난해. 외모만 제외하면, 뭐 매력만 제외하면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하고 결혼을 했네? 근데 웬걸? 갈등이 있는 거죠. 너무 사랑하면 돈 문제건 뭐 어떤 문제건 간에 안 보이겠지만 100% 사랑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연애할 때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으면 막 내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 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 마음이 줄어들과 동시에 내가 이게 좀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좀 이게 좀 뭔가 이상해. 좀 불공평해. 이런 게 떠오르는 걸 거 아니에요. 한쪽이 자기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못해. 근데 한쪽은 너무 완고해. 막 말빨 장난 아니야. 막 그리고 아쉬울 게 더 없어.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랑이 100% 꽉 찬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돈 문제가 양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약간 슬픈 케이스인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말 있잖아. 연애하기엔 참 좋은데 결혼하기엔 조금 그렇네? 다 뭐 때문이겠어? 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일단 이 퐁퐁 설거지 뭐 경제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돈이 진짜 유물이거든? 돈이 사람을 망치기도 하거든. 살리기도 하지만 너무 초반에 너무 좋아서 아니면은 상대방이 완고해서 뭐 어떠한 이유건 간에 묻지 않고 그냥 돈을 주고 용돈만 받아서 이렇게 쓰는 행위? 저는 참 위험하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방에게 100% 경제권을 넘기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게 스스로 납득이 됐다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겠죠. 근데 본인도 못 모르고 그냥 억울한 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지금 차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무슨 뭐 자기는 회 빠지게 일하는데 살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필라테스 다니고 뭐 애 학교 보내고 커피 마시고 약간 이러는 거에 대해서도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전업주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너무 쉽게 아는 것 같아. 본인은 일단 집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는 여성이야. 자기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건 아니면 경력이 본의 아니게 단절이 됐건 뭐 남편이 돈을 워낙 잘 벌건 뭐 어떠한 이유건 간에 가정주부의 신분이야. 그러니까 본인도 살구멍이 필요한 거죠. 애 학교 보내고 필라테스 하고 커피 마시는 거 그거 뭐가 문제예요? 뭐 살림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뭐 집구석 개판인데 그렇게 하는 게 뭐 화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적성이 아닌 일을 해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나가서 일하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업의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복귀하는 게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모님을 부르는 값 비용과 본인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한 비용 계산을 해보면 그 수지 타산이 더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무튼 일을 못하는 거겠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냥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하게 둘 것 같아. 약간 안쓰럽지 않아요? 그게 뭐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하게 두면 어때? 남들이 다 키우는 애 남들이 다 하는 살림인데 뭐 그렇게 힘이 들어라고 하지만 요즘 제 또래 결혼하기 전에는 사회생활을 다 해왔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살림만 야무지게 하기에는 자아 실현이 충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부부간에 대화를 해봐야 돼. 그냥 덮어놓고 욕할 게 아니라. 근데 인터넷에서는 덮어놓고 욕하는 곳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사정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런 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가정에 있다 그러면 말해봐요. 너 뭐가 문제길래 일도 안 하는데 살림이 엉망이냐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와이프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그 말에 납득이 돼. 내가 수긍이 돼. 이러면 너무 좋고 탁 보면 되지만 너무 그 말에 모순이 많고 뭐 말이 안 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죠. 더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 맡길게요. 이건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으니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문제를 다 상의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짜잘한 걸 상의하라는 게 아니고 퐁퐁남의 이 메커니즘 자체가 자기가 버는 돈을 다 갖다 주는데 용돈이 10만 원이야.
근데 와이프는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린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화내는 거잖아요. 소통의 부재거든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목통일 수도 있고 그건 저는 모르죠. 저는 제가 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비를 뭐 각출하는 데이트 동아리처럼 뭐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둘이 합의가 된 거라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든지 대화가 충분히 되고 쌍방이 다 납득이 돼야 결혼 생활 유지가 되지.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거든요. 제 돈 쓰는 거 보면 저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돈 가고 돈 가는데 마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생활 자체가 돈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사람 한 1년치 카드 내역서 쫙 뽑아서 보면은 백날 입 아프게 자기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돈이 참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 얘기는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돼. 본인이 돈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어, 에러가 있어, 이런 말을 해야죠. 왜 말을 못해? 나 사랑해? 뭐 이런 말 왜 못해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사랑한다고 하겠지. 이런 나 사랑해? 뭐 이런 원론적인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거야. 결국에는 누가 너 안 사랑한다 그래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거 이혼할 것도 아닌데 100%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끼면 그게 참 슬픈 거란 말이야. 그나마 부부 사이에 그나마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전 돈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랑, 애정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 개인의 주관이 개입이 되거든. 측정이 불가능해. 너무 주관이 많이 개입이 돼. 백날 떠들어도 뭐 나 사랑해, 뭐 너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맞아 이렇게 해도 진실을 마주할 수 없어. 본인 그냥 스스로 판단하면 돼. 그냥 본인이 느끼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돈 문제는 적어도 눈에 보이잖아요. 말을 해볼 수가 있잖아. 예민한 부분인 건 인정. 근데 말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퐁퐁남의 이런 문제는 눈을 똑바로 뜨면 돼요. 흐린 눈 안 하면 해결이 돼. 본인이 외모에 꽂혔어, 뭐 매력에 꽂혔어, 뭐 그거 꽂혀서 결혼했으면 그게 변하지 않았으면 행복해야죠. 왜 지금 와서 불행하대? 그거는 본인 잘못이지. 미안하지만 본인이 본인 무덤 판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본인은 뭐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어. 뭐 얼굴도 착해, 뭐 얼굴도 예뻐, 마음도 착해, 나도 엄청 사랑해줘 이런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 너무 거지처럼 살아. 나 너무 불쌍하대 주변 사람들이. 이거면은 주변 사람들이나 딴 사람들한테 토로할 게 아니라 본인 와이프나 본인 남편,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가서 한번 말해보세요. 엄청 대판 싸우고 뭐 끝을 보더라도 그 얘기해야죠. 평생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순 없는 거잖아, 21세기에. 일단 결혼하기 전에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본인이 용돈 10만 원 받고 살거나 아니면 용돈 필요 없이 그냥 본인 와이프가 좋다는 대로 다 굴러가더라도 너만 좋으면 난 행복해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돈도 너무 중요하고 본인이 그런 논리적인 이런 주변의 시선, 뭐 본인이 번 돈은 뭐 본인이 만지고 싶은 약간 이런 성향인지 일단 본인부터 일단 알고, 일단 그 다음에 상대방을 뜯어봐야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건을 볼 게 아니야. 그냥 그 상대방이 현재 돈이 많은지, 뭐 직업이 뭔지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결혼하고 직업 관두면 어쩔 거야.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그 사람을 봐야 돼. 성향. 어려움이 나중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걸 내가 숨기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죠. 그냥 겉다리를 볼 게 아니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런 커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인정. 퐁퐁남이라고 지금 분노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퐁퐁남이 아닐 확률이 높아. 아니 진짜 퐁퐁남들은 지금 여기 없어. 찐 퐁퐁남들은 이것도 약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 굳이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퐁퐁남도 그리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월 200씩 받는데 4인 가족이야. 이러면은 월급 10만 원 아니 용돈 10만 원 받는다고 자기 퐁퐁남이라고 한탄하면 안 돼. 결론. 두 부부가 한번 앉아서 얘기를 해보는 게, 불만이 있다면, 그리고 불만이 없더라도 나중에 탈나지 않도록 얘기를 꾸준히 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뭐든지 뭐 기업의 회계든 가정의 회계든 어디든 간에 돈 문제는 투명한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짝 만나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평탄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냥 제가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